담배도 억지로 끊었는데 술까지 안 먹으면 미칠 것 같아서 계속 먹어요. 술도 안 먹으면 인생 정말 뭔 재미로 살죠? 술 안 먹어 무슨 재미로 살고 계세요, 지금? 전 인생이 그냥 다 재미있는데요, 지금. 그니까 왜요?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으로서 공감은 돼요. 왜 이렇게 말을 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나도. 왜냐면 술을 끊기 전에 저는 이런 사람이 있는 줄 몰랐지, 네. 정확하게는. 맞아요. 진짜 이런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누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디서 씨 약을 팔아. 어? 약을 팔아. 야, 씨 술을 왜 끊어야 돼? 술 그렇게 좋은데 술이 나한테 뭘 했다고? 안 마셔? 아 그럼 나랑 이제 너는 안 만나. 너는 내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전 저를 알아가는 데 쓰거든요. 24시간을.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를 찾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이 채워지니까 저는 솔직히 외로워서 술 마신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도 못하고 혼자인 것 같고 뭐 코로나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사실은 내가 채워지니까 내가 우울하지 않고 내가 술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술에서 얻는 재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이건 다 어떻게 보면은 다 멘탈이랑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술이 주는 재미보다 훨씬 재밌고 심지어 의미 있는. 그러니까 사실 술이 주는 재미는 의미는 없잖아요. 맞아요. 의미가 있나? 술이 주는 재미가? 근데 나는 이렇게 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진짜 재밌어요? 술? 진짜 재밌어서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는 분 있을 것 같은데? 진짜로? 진짜로. 그러면 진짜 재밌다고 하면 1부터 끝까지 다 재미있어야 되는 건데, 술이. 네. 재미가 없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어. 뭐 다음날 구토도 재밌고. 숙제도 재밌고. 숙취도 재밌고. 다 포함돼야지. 매일매일 새로운 숙취 너무 재밌어. 너무 짜릿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뭔 말인지 알겠다. 아니죠. 진짜 미치겠다. 숙취도 재밌고, 나 여기서 진짜. 와, 진짜 진성으로 터졌네. 그렇지, 그건 재미없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랑 그거는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거랑 포함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특히 젊은 분들일수록 그 숙취나 다음날 있는 어떤 그런 행나웃의 경각심을 잘 못 느껴요. 술 먹었으니까 힘든 거 당연하지. 약간 그런 식이고 약간 그걸 재미처럼 얘기해요. 그것도 일종의 재미인 것처럼. 그렇죠? 그거를 무용담처럼 얘기를 하죠. 맞아요. 내가 시옷 비읍 또 이렇게 먹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라 개다 막 이러면서. 맞아. 근데 그러고 그날 저녁에 먹으러 가잖아요. 경각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몸이 알코올 먹어서 분해돼서 나오는 중간 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가 1급 발암물질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1급 발암물질이 몸에서 막 뿜뿜 생성되고 있는 그 해소가 안 돼가지고 몸에 그게 돌고 있는 상태가 숙취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사실 숙취 그 상태는 뭐냐면 발암물질로 몸이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몸이 발암물질로 빵빵하게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사실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맞아. 근데 저는 숙취 있을 때 그렇게 누워서 개소리를 하면서 즐거워했었어. 그러니까 죽어가는 상태라고 생각도 못하고 진짜 문자 그대로 죽어가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게 아닌 건 거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드리는데 이 짓을 10년 뒤에도 하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혹은 1년 뒤에도 하시고 싶으세요? 만약에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하고 싶다. 그럼 해야지 뭐. 그렇지 않아요? 해야지 뭐. 좋으면 해야지 뭐. 전 이제 저 좋아서 하는데요. 그러면 하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술이 끊고 싶어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제 채널에 오셨다는 거는. 그쵸. 그러니까 끊고 싶어서 오셨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끊고 싶지 않아서 자기 변호를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술 끊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끊고 싶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저는 끊지 마세요. 그래요. 이제는. 그렇지. 이젠 그렇게 간다고. 예전에는 지금처럼 막 우리 막 되게 열심히 설득해보려고 했잖아요. 예전에는 진짜 열심히 설득했거든요. 막 내 경험 막 얘기해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해봤는데요. 막 그게 지금도 뭐 약간 설득 비슷하게 장기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런 얘기 하긴 했지만 그래도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이렇게 가는 게 어차피 설득이 안 돼요. 이렇게 자기 변호를 하려고 하는 그 상태 자체가 중독의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누가 나서서 아마 세계 최강의 맞아. 단주 전문가가 와서 당신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필히 끊어야 돼요. 그래도 안 끊을걸요? 그래서 나는 이제 설득을 안 해요. 대신 이제 정말 끊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분들 이거잖아요. 잘 안 돼도 한번 해볼게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잘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살다 진짜 돼질 것 같거든요.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진짜 물심양면으로 내가 가진 모든 걸 쏟아부어서 도와주지. 물론 유료로.
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내가 힘들게 막 10여 년 막 쌓아온 나의 노하우를 그냥 드릴 순 없지,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거는 나의 지적 재산이잖아요. 재산이니까.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거 이상으로 드린다고. 그 돈의 그쵸. 2배, 3배, 나한테 받아봐서 알잖아. 아니 삶이 이 행성에서 이 행성을 옮긴 느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막이야. 좋아. 내가 이 인생을 다시 사는 건데 이 기회비용 이게? 이 정도?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내 인생이 갑자기 이렇게 변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안정성 있게?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한테는 내가 가진 거에 2배고 3배고 다 퍼줄 수 있는데 끊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오셨는데 무슨 얘기를 해도 방어를 하신다. 그럼 이분은 그러니까 비판이 아니라 그치. 그분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끊으시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구나 라고 판단해서 그럼 계속 드세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